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강국TV 뉴스 포커스 시간입니다. 먼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외교관 등 고위급 북한 인사 탈북 러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한국으로 온 고위급 탈북민이 20명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만 10명 안팎의 고위급 탈북민이 입국했는데 올해 상반기에만 이미 비슷한 규모로 고위급 탈북민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지난해 11월에는 주 쿠바 북한 대사관의 리일규 참사가 아내와 자녀를 데리고 국내에 입국하였습니다. 한국 대사관이 없는 국가에 주재하는 북한 대사관 외교관이 탈북한 특이한 사례입니다. 만약 한국 대사관이 있다면 대사관에 들어가면 됩니다. 국제협약에 따라 외교사절의 요구나 동의가 없는 한 경찰 등 주재국 정부 관원은 직무 집행을 위하여 공간 지역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공간에 진입한 탈북자들은 자필로 쓴 기순 의향서를 통해 탈북 의사의 진정성이 확인되면 주재국과의 협의를 거쳐 일정한 기간 후에 한국으로 송환되고 있습니다. 1997년 2월 10일 김일성 주체사상을 이론적으로 체계화한 황장엽 북한 노동당 국제담당 비서가 주중 한국대사관 초영사관에 들어와 신변 보호와 한국행을 요청한 황장엽 망명 사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분단 이후 반세기 동안 남북한 간의 갈등 역사 속에서 매우 복잡한 성격을 띤 사건으로서 국내의 비상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사건을 둘러싸고 베이징 외교가의 긴장이 높아졌지만 중국 정부는 황장엽이 필리핀을 경유해 한국에 망명하도록 허용했었습니다. 리일규 참사는 쿠바 탈출 당시의 상황에 대해 이렇게 토로했습니다. 쿠바 공항 탑승구 앞에서 탑승을 기다린 1시간이 몇 년과 맞먹었다. 처음으로 하나님께 가족을 보호해줄 것을 빌고 또 빌었다. 왜 인간이 종교를 믿는지 절감했다. 그때 긴박하고 초조했던 상황을 말했습니다. 그만큼 리일규 참사의 탈북은 피를 말리는 여정이었을 거로 생각합니다. 리 참사는 북한의 손꼽히는 쿠바통입니다. 2011년에서 9월에서 2016년 1월에 이어 2019년 4월에서 2023년 11월까지 쿠바에서만 약 9년을 보냈습니다. 그리 좋지 않은 출신성부 탓에 북한 외무성 최하의 직급으로 시작했지만 공로를 인정받아 당국의 신뢰를 받았습니다. 일례로 북한 선박 청천강호 억류 문제를 해결해 김정은 국무위원장 표창장을 받았다고 합니다. 2013년 7월 청천강호가 쿠바에서 미사일과 전투기 부품 등을 싣고 파나마 운하를 통과하려다 적발됐을 때 리 참사가 파나마 측과 교섭해 선박 억류를 해제하고 선장과 선원들을 석방한 것입니다. 리 참사는 탈북의 직접적 계기는 노력에 대한 불평등한 평가, 그에 대한 좌절감과 분노였다며 2019년 8월 쿠바에 북한 식당을 내기 위해 평양에 가자 외무성 대표부 지도와 부국장이 적지 않은 뇌물을 요구했다. 자금 여유가 부족해 후에 보자는 식으로 미뤘더니 앙심을 품고 나를 소환하려 시도했다. 이후에도 끊임없이 업무평가를 야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리 참사의 두 번째 탈북 계기는 당구 치료 거부였습니다. 지난해 경추 손상에 의한 신경 손상증으로 멕시코로 가서 치료를 받기를 원했습니다. 쿠바는 제재 탓에 의료기기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리 참사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 외무성에서 허락할 수 없다는 정보를 받았다고 합니다. 결국 리 참사는 북한 체제에 대한 염증과 암담한 미래에 대한 비관이 탈북을 결심하게 된 출발점이라고 했습니다. 내 자식의 미래를 걱정할 때 좀 더 나은 삶을 누리려면 답은 통일밖에 없다는 생각을 누구나 다 하고 있다고도 했습니다. 정부는 해외에 나와 있는 북한 엘리트층의 탈북 러시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북한 엘리트들의 탈북 러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핵 보유국임을 자임하며 안팎으로
군사적 이세를 과시하고 있는 것과 달리 내부적으로 체제 이반이 심각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방증입니다. 김정은 체제의 민심 이반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2020년대 들어 반동사상 문학 배격법이나 청년교양 보장법을 만들어 사상 통제와 처벌로 체제 유지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리 참사의 한국행은 내적 균열의 심각성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탈북자 출신 인사들을 고위직 공무원에 임명하여 우리 사회에 정착한 북한 이탈 주민뿐만 아니라 북한 주민에게도 희망의 메시지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통일부는 고영환 통일부 장관 특별보좌관을 국립통일교육원장에 임명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장은 일반직 고위공무원 가등급입니다. 고영환은 평양외고대학을 졸업한 후 아프리카 지역 외교관으로 활동하다가 1991년 북한의 콩고 주재 대사관 1등 서경으로 있다가 우리나라에 기순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에 기순한 첫 북한 외교관 출신 탈북자였습니다. 통일부는 고영환 원장의 취임에 대해 북한 이탈 주민의 공직사회 진출 확대를 꾸준히 지원해 왔다며 북한 이탈 주민이 전문성과 역량을 충분히 발휘하고 우리 사회에 기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 탈북 고위외교관 출신 국민의힘 태영호 전 의원이 대통령 직속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처장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 전 의원의 임명이 확정되면 역대 정부 최초로 탈북민을 차관급 임명직에 기용하는 사례가 됩니다. 태 전 의원은 주영국 북한공사로 근무하다가 2016년 한국으로 망명한 최고위급 외교관 탈북민 출신 인사입니다. 북한이 핵미사일을 고도하고 있어 한국은 북한 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할 상황입니다. 거기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방북하여 북러 간 군사 분야 협력을 하기로 하여 북한의 군사 위협은 더욱더 커질 것입니다. 여기에 맞서 국방 역량을 강화하고 핵 개발을 해야 한다는 주장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다만 핵 개발을 추진할 경우 국제사회의 반대 등 감당해야 할 비용이 상상을 초월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대신 북한 스스로 붕괴되도록 하는 것이 더 빠른 길일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고위급 인사들의 탈북 러시 소식을 접하면서 포용적인 탈북민 수용 정책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강국 TV 뉴스 포커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